자, 이제 문동주 선수 불펜행 소문과 진실. 이게 이제 제가 취재를 좀 여러 군데 이제 해봤는데 뭐 특정 인물한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야구 취재를 하다 보면 막 그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문동주를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할까? 세상에 이제 비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문동주 불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석이. 저는 뭐 글쎄요, 뭐 현장의 사실 생각이 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동주 선수의 지금 상태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느 네. 정도의 지금 공을 던지고 있는지 음. 그리고 지금 어깨 상태가 어떤지 그렇기 때문에 100% 이거는 뭐 이거는 선발로 가야 된다, 구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저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깨 부상이잖아요. 어깨 부상 때문에 작년에 조금 일찍 시즌을 마무리 지었고 대표팀도 못 갔고 그런데 지금 오키나와 갔을 때 문동주 선수가 불펜 피칭을 한번 중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생각보다 이제 컨디션이 좀 올라오는 속도가 더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양상문 코치의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그 선발 투수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6회 100개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요. 6이닝에 100개. 베스트죠. 그렇죠. 네. 요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빌드업을 하게 되면 문동주 선수가 어깨가 다시 통증이 올 수 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그냥 뭐 그러니까 컨디션을 찾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뭔가 짧게 쓰다가 문동주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깨가 좀 괜찮아지면 그때 선발로 전환해도 늦지 않다. 뭐 이렇게 지금 어떤 플레이를 지금 갖고 사실 양상문 코치가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문동주 선수는 그래도 선발로 키워야 되지 않나 꾸준하게. 저도 네. 그쪽 의견인 게 물론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팩트를 체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이 있고 이거에 대한 이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문동주가 지금 불펜으로 던진다라고 기사화된 것도 없고 하지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루는 상황인 거고 저도 장성 위원 말씀처럼 복귀 시점이 조금 늦더라도 저는 퓨처스에서 이의리 선수도 마찬가지고 세팅이 다 된 상태에서 선발로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의견인 건 맞아요. 왜냐면 방법이 많아요. 불펜으로 돌렸다가 선발로 변환하는 과정 중에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호 선수가 선발이에요. 근데 처음에 불펜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텐덤으로 처음에 썼다가 혹은 오프너로 썼다가 개수를 거기서 설정을 하죠. 뭐 첫날은 뭐 2이닝 뭐 30개. 다음 등판 때는 뭐 3이닝 몇 개 이렇게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중간 투수 과부하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윈나우 팀인 하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을 쓸 팀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5선발이 지금 이상규 선수라든지 지금 후보가 있는데 이상규 선수가 지금 좋지는 않더라고요. 오키나와 때 맞아요. 결과물은 좋지는 않은데. 5선발 대체 1순위예요 사실. 대체 김용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맞아요. 대체 1순위이긴 한데 저는 이거마저도 5선발은 시범 경기 10경기에서 저는 판가름 난다고 보고 이제 문동주 선수 얘기만 하자면 저는 조금 복귀 시점이 늦더라도 충분히 세팅을 해서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문동주 선수가 첫 해에 저 단장 때 그걸 해줬거든요. 불펜으로 처음에 써봤어요. 맞아요. 1군 경험을 좀 경험하게 해주자 그래서 했었고 진짜 저는 궁극적으로 보면 이만한 선발 자원은 사실 없거든요. 문동주 같은 자원이 사실 흔치는 않은 자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하나 입장에서는 뭐 지금 당장 이 구위만 보면 셋업으로 쓰면 옵션 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럼요. 뭐 주현상 앞에 던져도 되고 박상원, 한승혁, 이 선수, 김범수랑 같이 협업하면 좋죠. 좋은데 이만한 선발 옵션 만약에 그런 방법을 쓸 거면 경쟁력 있는 5선발 후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잖아요. 지금 5선발 후보가 마땅치 않은데 문동주를 개수가 안 돼서 셋업 쓴다? 저는 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준서나 권민규가 선발로 들어올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문동주를 아까 배찬승 마무리 생각하듯이 그러면 문동주도 마무리를 돌릴 수 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5선발이 명확치 않은데 문동주를 중간으로 볼 개수 때문에 쓴다? 저는 제 개인적 입장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근데 이제 만약에 불펜으로 그렇게 기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불펜 투수들의 사실 어려움이 경기에 나가서 만약에 15개, 20개를 던졌다고 그 연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불펜에서 던지는 공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그러면 어깨 부상이 있는 문동주한테 저는 불펜은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네. 그 관리자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면적인 거 마운드에서 딱 던지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부하를 주잖아요. 그럼요. 부상자들을 셋업 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문제는 물론 이제 이것도 시범 경기 때 지금 보니까 시범 경기 던질 몸은 아닌 것 같아요. 문동주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시범 경기. 10경기 안에 그렇게 빨리 준비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퓨처스에서 어느 롤로 지금 준비를 할지가 가장 지금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아여사는 사랑 그 잡채. 아여사는 사랑 그 잡채. 너무 감사드리고요. 팩트는 똥주에 대해서 아직 확인 안 됐다는 거죠. 아니 확인된 거는 제가 이제 오키나와 가서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음. 제가 이제 17일부터 23일까지 오키나와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문동주 선수가 불펜 피칭을 중단한 상태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문동주 선수의 상태가 과연 어떤지 이런 거는 이제 100% 확인은 하기가 참 사실 어려운 거죠. 네, 여기 안상훈님 댓글 읽어드릴게요. 정민철 실패한 단장 아니었나? 황근서 준비가 더 필요하다. 느낌표 주셨고요. 오선발 경기는 불펜으로 승부해야 될 듯. 맞습니다. 이게 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말씀이고요. 저 실패한 단장 맞고요. 그다음에 오선발은 지금 저 좀 개연성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선발은 지금 KBO 입장에서는 이제 풀로 다 돌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진짜로 아까 저희들이 그 기아 이의리 선수 얘기하면서 황동재 선수 거론했듯이 롱맨이 어느 팀이 좀 짭짤하게 잘 설정이 돼 있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선발은 사실 그 이제 불펜들 싸움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리그이긴 합니다. 네, 요런 그러니까 부정적인 댓글을 한 번씩 읽어드려야 그렇잖아요. 뭐 좋은 것만 읽을 수 없으니까. 네. 저도 그러면 저한테 부정적인 글을 쓰는 분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장성규 생각보다 없네요. 자, 아여사는 사랑 그 자체 감사드리고 오늘 라이브 피칭. 네. 자, 그러니까 저도 사실 문동주 선수가 진짜 아프지 않고 딱 하나의 그 선발로 들어와서 근데 작년에 사실 너무 이제 기복이 좀 심했잖아요. 심했죠. 그래서 사실 좀 작년 시즌에도 제가 중계를 했을 때도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맞을 때도 걱정이 되고 제구가 안 잡힐 때도 걱정이 되고 그것도 문동주한테 무슨 이상이 있나? 근데 또 볼은 빨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아마 많은 야구 팬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는 앞으로 KBO 리그를 이끌어가야 돼. 사실 슈퍼스타가 돼야 되는 선수예요. 맞아요. 리그 입장에서 봐도. 그럼요. 리그 입장에서 봐도.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지금 뭐 많은 시인들이 뭐 150을 던지고 뭐 156, 뭐 152 막 던지지만 그래도 문동주는 어느 정도 이제 보여준 어떤 그 기량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국회대회 가서 굉장히 잘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있다 보니까 저는 진짜 마운드에서는 문동주, 그 다음에 타선에서는 김도영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진짜 무럭무럭 아프지 않고 잘 커서 한국 야구를 진짜 이끌고 WBC에 같이 가서 그러니까 한국 야구를 좀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제목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해요. 맞아요. 진짜로. 장성규 의원과 저는 이제 국제 대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야구인 출신으로서 조금 씁쓸한 면은 여전히 10개 구단 1선발이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이제 투수 입장에서 그 점은 저도 해결을 못했었고 단장 때. 근데 그 점이 좀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국제 경쟁력 얘기를 할 땐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죠. 우리 리그 자체가 그런데
그런데 내년부터 이제 아시아 쿼터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선발 투수 또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꼭지를 다시 잡아서 다시 한 30분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이렇게 요 정도는 일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문동주 선수의 상황은 지금 개막전에는 로테이션 들어오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럴 몸 상- 것 같아요. 네, 몸 상태가. 진짜 제가 네. 봤을 때 돌다리도 이게 두드려보고 건넌다고. 그러니까 조금 늦었잖아요. 네네. 일단은 뭐 지금 라이브 배팅을 오늘 뭐 했다고 라이브 피칭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네. 이게 또 라이브 피칭과 또 실전에 또 나가서 또 이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거는 음. 또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신중하게 이게 어깨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깨이기 신중해야 때문에 됩니다. 네, 진짜 네. 신중해야 돼.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1,400명이 여전히 계세요. 네. 예, 제가 제 기분으로 지금 저희도 정해져 있는 시간을 확 넘었는데 네. 저는 끊기 싫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 뭐 오늘 뭐 많이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쓰셔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여사는 그 사람 그 자체님이 정민철 전 단장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하셨지만 지원도 원체 없었잖아요. 힘들긴 하셨을 듯. 아닙니다. 제가 저는 이거 뭐 인정하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손혁 단장 왜 데려왔어 이런 댓글도 있는데 사실 손혁 단장 냉정히 말씀드리면 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실패는 없다고 하잖아요. 음. 근데 정민철 단장님이 이제 한화에 있을 때 과정을 만들어 놓고 나온 거죠. 아니 뭐 저는 네. 그렇게 위안받고 싶지 않고 저는 아니, 괜찮았어요? 예, 저는 정말 고마운데 ING를 네. 만들어 놓고 나오신 너무 거죠. 고마운데 저는 뭐 인정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많이 응원해. 뭐 여기 손혁 단장 잘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물귀신 작전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사실 그 FA 구입하는 것도 네. 사실 단장의 역량이에요. 근데 손혁 단장은 지금 수년간 자기 이 롤을 좀 잘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올 시즌에 드디어 좀 좋은 세팅을 했다고 저도 뭐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네, 당연하죠. 그래서 잘 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손혁 둥절이라고 이렇게 네, 써주셨고 자 오늘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지금 1,000분이 넘는 분이 이렇게 봐주고 계시다는 거 너무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성우 위원님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늘 재밌었습니다. 네네. 뭐 지난주도 사실 뭐 야구 이야기 뭐 1시간 반 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도 뭐 다양한 이슈를 갖고 또 야구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네. 네. 하여튼 너무 뭐 장성우 위원 감사드리고 네. 이 시간까지 봐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장성우 위원이 또 시범경기 중계를 가셔도 네.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스케줄 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제 창원으로 갑니다. 기아와 예. AC의 경기를 중계해요. 네. 자기 채널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하루 쉬고 목요일 날 하나 롯데 부산 경기까지 많이 봐주시고요. 3경기. 네. 네. 어디 가세요? 저는 스케줄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서부이촌동 가실 거예요? 끝나고? 동부이촌동. 동부이촌동입니까? 네. 여하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는 장성 위원이 안 나오시고요. 네. 다다음 주에 또 이제 네. 나오실 거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또 풍성한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게 네. 제가 다음 주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접촉자 수, 그러니까 접속자. 접속자 수가 과연 몇 명이 나올지 좀 궁금한데. 네, 저 만약에 1000 언더로 나오면은 저 진짜 의기소침할 것 같습니다. 예. 야. 여하튼 오늘 이렇게 이 시간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께서 놓치고 계신 최대 128만 원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10년 만에 폐지된 단통법. 지금이 휴대폰 바꿀 역대급 찬스입니다.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하겠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수당이 가장 많아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의 주문 당일 발송이 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가능할까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정당!